그날 우마 위에서 내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사다리처럼 생긴 작업용 우마. 그 위에서 벽지를 붙이던 중이었어요. 손끝이 잠깐 닿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올해 50살 이정훈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5명, 차량 2대. 크진 않지만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육상 선수였어요. 중거리 주자. 국가대표까지는 못 갔지만 전국체전에서 메달 몇 개는 땄죠. 하지만 부상으로 은퇴하고 30에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노동이었어요. 페인트 나르고 벽지 풀 바르고 현장 청소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일하고 40에 작은 업체를 차렸어요. 아내 은영이가 회계를 맡았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아내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장부 하나 틀린 적 없고 거래처 관리도 철저했죠. 하지만 우리 사이는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사무실에서 장부만 보고 전 현장에서 일만 했어요. 집에 와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현장은 어땠어? 그런 질문조차 없었어요. 아내가 궁금한 건 매출뿐이었죠. 이번 달 수금 얼마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동료가 된 기분이었어요. 28년을 같이 살았지만 우린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직장 동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5살 김하늘.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체육대학 졸업생, 육상선수 출신이었죠. 왜 인테리어 일을 하려고?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은 못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 내 몸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진지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하늘이는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무거운 자재도 거뜬히 날랐고 높은 곳 작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보기 좋았습니다. 체대생 출신답게 몸이 탄탄했어요. 여름 현장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팔뚝에 선명한 근육 라인이 보였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50살 기혼 남자가 25살 어린 직원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죠. 하지만 눈이 갔습니다. 하늘씨 육상 뭐 했어요? 중거리요. 800m. 나도 중거리였어. 정말요? 몇 미터요? 1500. 우와, 저보다 더 힘든 거 하셨네요. 그렇게 우린 운동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점심 먹을 때, 차로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어요. 훈련 방법, 부상 이야기, 은퇴 후 삶.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운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고생했어? 늘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운동 그만둔 거. 가끔. 근데 어쩔 수 없었지. 저도요. 무릎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는데 가끔 트랙이 그리워요. 응, 나도 그래. 그 대화가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도배 보수 현장. 거실 벽지를 새로 바르는 작업이었죠. 천장 쪽 벽지를 붙이려면 우마 위에 올라가야 했어요. 사다리처럼 생긴 작업용 받침대. 높이는 2m 정도. 그날 유난히 더웠습니다. 7월 중순, 한낮 기온이 33도. 에어컨이 없는 빈 아파트에서 일하니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사장님, 물 드실래요? 하늘이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물을 마시는데 하늘이도 목을 축이더군요. 목선을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티셔츠가 땀에 젖어 몸에 붙어 있었어요. 전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올라갈게 아래서 잡아줘. 네, 사장님.
전 우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벽지를 붙이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여기 좀 눌러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 내가 할게. 거기 좀 더 잡아줘. 하늘이가 우마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단단히 잡으려고요. 그때 저도 몸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우마가 살짝 흔들렸거든요. 아!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도 저를 잡으려고 손을 올렸어요. 손끝이 닿았습니다. 아니, 손만 닿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숙이는 바람에 제 팔이 하늘이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땀에 젖은 따뜻한 피부. 시간이 멈췄습니다. 우린 그대로 멈춰 섰어요. 제 팔은 하늘이 어깨에, 하늘이 손은 제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늘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 숨을 참았어요. 2초 아니 3초였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전 손을 걷었습니다. 하늘이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잡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우린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어요. 땀에 젖은 하늘이의 어깨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탄탄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난 기혼자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도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말도 줄었어요. 현장에서도 불필요하게 가까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하늘이가 물 마시는 모습, 자재 나르는 모습, 땀 닦는 모습. 전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과 동시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장부를 보지도 TV를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왔어? 흥, 밥 먹어. 흥.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그 직원 정리해. 누구? 김하늘. 왜?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 일 잘하는데? 이유라도 말해봐.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봤어. 뭘? 내가 웃는 거. 전 멈췄습니다. 뭐가 문제야? 직원이랑 대화하는 거? 28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웃은 적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그날 현장 갔었어. 납품 확인 때문에. 너희 둘 보고 왔어. 우리 그냥 일했어. 알아? 근데 내 얼굴이 달랐어. 편해 보였어. 행복해 보였어.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차가웠어요. 나는 28년 동안 너랑 일했는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 은영아. 그 애 당장 정리 안 하면 내가 나갈 거야. 뭐? 회사 나갈 거야. 장보고 뭐고 다 때려치울 거야.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8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회계 다 보고 거래처 관리하고 직원 월급 챙기고. 근데 그 애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은영아, 진정해. 진정? 내가 왜 진정해? 너나 정신 차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하늘이가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응? 사직서요. 왜? 괜히 제가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요. 누가 뭐래?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근데 느껴져요. 사모님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늘 씨는 아무 잘못 없어. 알아요. 근데 그게 더 문제잖아요. 하늘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의심받는데.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했어요. 덕분에 운동 얘기 오랜만에 많이 했어요. 재밌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늘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집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 어디 갔다 와? 거래처. 이 시간에? 식사 약속 있었어. 아내는 샤워도 안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했어요. 거래처 미팅이면 보통 저한테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며칠 뒤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거래처야? 응. 어디? 강남. 누구? 자재업체. 대답이 짧았어요. 눈도 안 마주쳤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늦게 들어왔어요. 매번 거래처라고만 했습니다. 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자재업체 사장과 식사하는 자리였죠. 사모님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그래. 요즘 자주 뵈네요. 응, 이번 주에만 2번 봤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전 멈췄습니다. 어디서? 강남이요. 저희 본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아니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자? 네. 잘 모르는 분인데 꽤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사람? 키 크고 마른 체형. 양복 입고 있었어요. 전 그날 밤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안 왔어요. 밤 10시가 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거래처. 어디? 강남. 누구? 자재업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재업체 사장은 오늘 부산 출장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통화했으니까요. 은영아, 왜? 오늘 누구 만났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래처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뭐? 자재업체 사장 오늘 부산이야. 누구 만났어?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친구. 남자친구? 응.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 3개월 전. 뭐? 대학 동창이야. 우연히 다시 만났어. 전 주저앉았습니다. 왜? 모르겠어.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아내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너도 그랬잖아, 그 애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알아, 근데 내 눈빛이 달라졌어, 그 애 볼 때. 그래서 바람핀 거야? 바람? 우린 만나기만 했어. 만나기만? 밤 11시까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우린 끝이야. 알아? 이혼하자. 그래. 아내는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다음 날, 전 하늘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씨, 나 정훈이에요. 사장님, 미안해. 그때 억울하게 그만두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은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었어. 네, 나한테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자기가 먼저 남자 만나고 있었어. 하늘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를 그렇게 몰아낸 거네요. 응, 미안해. 아니에요, 사장님.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늘씨 잘못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응, 혹시 증거 필요하세요? 뭐, 그날 제가 사직서 내고 나가는데요. 사무실 밖에서 사모님 전화 통화 들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남자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걱정 마. 그 애 정리했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녹음했어? 네. 그때 이상해서 녹음해뒀어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늘씨, 보내드릴게요. 이혼 소송에 쓰세요. 고마워. 아니에요. 사장님이 억울하게 당하시는 거 못 봐요. 그날 밤 하늘이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걱정 마, 오빠. 그 애 정리했어.
이제 남편도 의심 안 할 거야. 장부는 다 정리했어. 2년 안에 회사 정리하고 나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사랑해, 은영아. 나도. 전 녹음을 멈췄습니다. 28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정리하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저를 버리고요. 하늘이를 쫓아낸 것도 제가 바람필까봐가 아니라 자기 비밀이 들킬까봐였던 겁니다. 며칠 뒤 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얼마나? 회사 가치 평가하면 5억 정도 될 겁니다.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는? 상대 남자한테도 청구 가능합니다. 최소 5천만 원.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주세요. 한 달 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녹음 파일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28년 거짓말한 대가야. 정훈아, 은영 씨, 이제 남이에요. 조정은 제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회사는 제가 가져가고 아내에게 2억을 주기로 했어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각자 삽시다. 전 돌아섰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사장님, 하늘 씨? 왜 여기? 궁금해서요. 어떻게 됐나? 이겼어. 다행이네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다시 키워야지. 혼자서. 혼자요? 응. 하늘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뭐? 아직 일자리 못 구했거든요.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전 하늘이를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 다시 오지.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거리를 두면서 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응,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느 날 또 우마 작업이 있었어요. 이번엔 하늘이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아래서 잡아주세요. 알았어. 전 우마를 잡았습니다. 하늘이가 벽지를 붙이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사장님,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전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균형을 잃었어요. 앗. 전 손을 뻗어 하늘이를 잡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린 멈췄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이 잡아주셔서 다행이에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응, 고마워요. 잘 잡아주셔서. 당연하지. 아니에요. 잡기 힘들었을 텐데. 전 하늘이를 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증거 챙겨줘서. 저야말로요. 우린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현장 일이 끝나고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하늘 씨, 고기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럼 고기 먹으러 갈까? 좋아요. 우린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하늘이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인생이요. 이제 혼자시잖아요. 모르겠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것만요. 응.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그럼 하늘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 드릴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도. 사장님이 좋거든요. 하늘 씨.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25살 차이야. 알아요.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특별해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50살 남자와 25 여자.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가요?
28년 동안 거짓으로 산 것보다 진심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며칠 뒤 전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 씨, 네, 사장님. 나도 좋아해. 하늘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천천히 가자.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우린 새로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하늘이가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젊은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인스타 팔로워 1만 됐어요. 진짜? 네. 우리 작업 사진 올리니까 반응이 좋아요. 하늘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같이 한 거죠.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마 위에서 작업하는데 하늘이가 말했어요. 사장님, 응, 그날 생각나요? 처음 손 닿았던 날. 응,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 특별하다고. 나도.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응, 지금은 어때요? 전 하늘이를 봤습니다. 지금은 행복해. 저도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우마 위에서 내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28년 거짓말보다 1년 진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이제 상관없어요. 우린 서로를 믿고 서로를 아끼니까요. 그날 우마 위에서 손이 닿았던 건 우연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운명이었을지도. 이제 우린 함께 걷습니다. 우마 위에서도 인생에서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